경춘선의 추억과 여행의 낭만이 있는 도시 춘천. 그런데 바로 이곳에 기독교의 역사가 깊게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남감리교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춘천중앙교회 역사와 함께 그 흔적들에 대해 지난주에 이어 더 깊게 알아보려 합니다. 120년이 넘는 시간 속에 잊혀졌던 믿음의 선조들과 선교사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은혜의 스토리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사실 저희는 춘천하면은 이런 기독교 역사가 몰랐을 때는 단순히 그냥 어떤 그 MT의 장소, 또 약간의 그런 여행의 장소, 그렇죠.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또 경춘선 타고 이렇게 좀 옛날에는 진짜 비둘기호 타고 기타 메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또 여기에는 또 남감리교의 그런 선교 역사와 또 헌신과 희생이 또 있었네요. 그럼요. 뭐 우리 반도의 한반도에 뭐 큰 반도가 아니니까 사실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경춘 가도로 오면서 네. 청량리 떠나서 여기 춘천까지 오는 이 길 안에도 그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용문이나 양평이나 거쳐오잖아요. 네네. 여기도 다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다 닿던 곳이에요. 거의 거쳐서 왔겠으니까 여기 오겠죠. 용산 산골대기도 가도 거기 그 속에 교회들 선교사들이 가서 개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단하네요. 차도 없는 시대니까. 그렇죠. 차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증언해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의 발걸음이 우리 이 방방곡곡이라고 표현하는데 방방곡곡 안 닿은 곳이 없어요. 진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곳곳에 그분들의 발자취가 있고 그분들이 전해준 복음의 흔적들이 그럼요. 또 그런 흔적의 결과물로서 교회가 있고 또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는 그런 거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무수 선교사가 1907년에 여기 자리 잡은 이후에 1910년 그 어간에 이제 그 학교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학교를 1909년에 이제 학교를 하게 되면서 여자 선교사들만 7분이 내려와서 있었어요. 여기에요? 여기 춘천에. 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선교사님들, 남감리교 선교사님 내려와서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분들의 흔적이 지금 남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요. 참 아쉽지만은 남감리교에서는 춘천 지역의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만큼 왜냐면 사실 남감리교에 늦게 들어와서 이제 자질 하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를 맡게 됐고 그다음까 원산이 중심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하디 선교사가 춘천도 무관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춘천 몇 번 많이 오죠. 많이 와서 하디 선교사가 춘천 이 교회를 키워나가는 작업에서 많이 앞에 나서서 이제 담임을 하거나 이런 건 안 했지만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남관리교 하게 되면 서울에서는 배화여고, 배화학당이 이렇게 교육으로 있었고 또 저희가 저번에 대전에 갔던 호스턴 여고도 이렇게 또 남감리교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있었겠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배화 학교를 만들었던 그 캠벨 선교사가 여기에 이제 여자 학교를 만들어요. 여자 학교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정명여학교라고 해서. 정명여학교요? 정명여학교. 목포에도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정명여학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요. 그 캠벨 선교사가 굉장히 지원을 해서 이 여학교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명여학교로 하지 않았고 매일학교라고 했어요. 매일이요? 매일. 그렇게 해서 이제 춘천 선교회 남감리교회가 집중했죠. 그러니까 남감리교회는 원산, 춘천, 그다음에 개성. 여기 아주 중심 도시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도 결국 원산의 루시오 학교, 예. 그다음에 이제 개성의 호스턴. 여기 정명 있었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엔 배화. 예. 근데 재밌는 건 여학교들은 이제 많이 했네요. 주로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남감리교회가 선교 정책에 있어서 여학교를 중점적으로 이제 했다는 것은 나름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선교 정책에 있어서 초기에 우리나라의 이제 감리교와 북감리교회가 이제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가 합해서 이제 처음에 선교지 분할 정책을 할 때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부녀자들을 선교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걸 이제
넣어요. 아, 정책이 자체가. 정책이 있어서.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왜 남자는 전도 안 하나? 남자는 전도대상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전도의 효율성을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거죠. 그걸 봤던 거네, 그래서 효율성을. 여자를 전도했을 때 적어도 부인을 전도하면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여자아이들 전도하면 얘네들이 커서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멀리 본 거죠. 그러네, 큰 그림이 있었네요. 큰 그림이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남감리교회는 이제 여학교들을 중요하게 키웠어요. 남학교는 이제 그 한영서원, 예. 한영서원 그것이 이제 후에 해방 이후에는 이제 송도학교라고 해서 이제 인천으로 내려와서 송도학교가 되잖아요. 네. 남자 학교는 그거였어. 한영서원. 아, 근데 이 춘천에도 한영서원이 선다고. 또 동일하게요? 동일하게. 근데 춘천은 한영지서원이야. 왜요? 그러니까 그 지자가 가지 지자거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지 지자를 쓴 것을 봤을 때는 개성의 한영학교의 지교의 아, 개념이었을 거예요. 분교라고 할 수도 있고. 분교의 지금. 개념으로 춘천의 한영학교를 세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자 학교는 데이스쿨로 출발했고 남자 학교는 한영지 서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남자 학교와 여자 학교 춘천에 세워진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지만은 남아있는 그런 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 다른 어떤 배화라든가 호수이라든가 그런 명맥이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이제 네, 그게 그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남자 학교가 이제 한영지 서원이 없어지는 건 1926년에 문을 닫아요. 아, 1926년에 문을 닫는 걸 봤을 때는 역시 선교부의 재정적인 능력이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학교로 개편해서 인가를 받아라. 교육용 그게 때문에요. 이제 크게 일본의 총독부의 이제 교육령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들을 다 설레내는 것은 이제 남감리교 선교부의 재정적인 능력이나 인적 자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서 1926년에 문을 닫아요. 여자 학교는 좀 더 가요. 오히려 여자 학교는 1930년대까지 간 건데 정확하게 몇 년도에 폐교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 근데 1930년대까지 그 캠벨 선교사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명여 학교는 유지가 됐었어요. 아, 그러나 어쨌든 그 학교들은 춘천에서 사립학교 최초 학교들이에요. 사립학교로서는. 또 이런 역사들을 또 교회 안에다가 역사관을 또 잘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그걸 잘 만들어놨죠. 그래서 참 올 때마다 귀해요.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100주년을 기념해 지어진 교회의 예배당. 그 안에는 교회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여기 역사관 있군가 봐요. 그러게요. 저희가 보니까 1925년이 됐으면 어쨌든 저희가 알기로는 1906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모형이 그 초가집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예배당으로 세워진 건 1925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배당이 사실 이 교회가 1906년 이후에 무스 선교사가 들어온다, 여기 정착하면서 예배당을 짓지 않고 사실은 기존의 건물을 예. 구입을 해서 그걸 예배당으로 사용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지은 예배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네. 이 안에도 그러면 이제 그 역사들이 한번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네. 볼까 봐요. 거의 유일하게 남은 사진을 복원을 해서 사실은 저 지금 앞에 그 데코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여느 박물관에 부럽지 않게 꾸며진 역사관 내부. 구역별로 나눠진 공간에는 교회의 역사를 증명하는 사진과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역사에 대한 교회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이건가 봐요. 1900년 초에. 이분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리드 선교사님. 네. 그 무스 선교사님이 이분이고 아까 설명하셨던 그 무스 선교사님의 부인 미세스 무스. 네, 이분이 아무튼 이쪽 지역의 발전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선교사님들 주택. 그래도 남아 있네 사진이 그래도 이렇게. 여기도 그래도 병원과 학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짓고 했으니까 남아 있네요. 이렇게 춘천병원에서 했던 선교사님의 사진도 있고. 세월과 함께 이제는 사라져버린 옛 모습이지만 과거 이곳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의 사진으로나마 그 순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생명과 영혼 구원을 위한 다양한 모양과 방법의 열정이 실로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춘천병원이 예. 처음에 이제 춘천 예수교 병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 이름이 춘천 예수교 병원이에요? 처음에 예수교 병원이었어요. 이름이. 아. 그래서 시작을 됐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지금은 그걸 흔적이 본 적이 없죠. 없어. 다만 병원 건물로 사용했던 건물은 지금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춘천에 이제 근대 서양 의료 혜택을 처음으로 준 것도 또 남감리교 선교부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아까 리드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개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게 뭐 통계는 뭐 몰라요. 아, 근데 수없이 많이 하신 많이 거예요. 했죠. 그러니까 정책에 그분의 정책을 그분의 글 속에 보면은 네. 그 남감리교의 정책이 그렇게 밝힌 글들을 쓴 것이 있어요. 네. 보면은 이제 교회 개척을 우선 한다는 것을 보면 근데 이분이 이 리드 선교사가 사실 중국 선교를 좀 했던 분이잖아요. 그쵸. 네,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나름 그런 이제 입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우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입장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현실적인 것을 다 무조건 다른 건 안 돼. 이건 아니고 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병원도 하셨죠. 학교도 했고. 춘천 최초의 서양식 근대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었던 춘천병원. 역사관에는 그 흔적들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는데요. 이처럼 춘천 역시 교회를 비롯해 병원, 학교, 여성사업의 4중 선교 구조를 형성하며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디 선교사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하셨군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저분이 가장 늦게까지 있었던 분이에요. 아, 여기 주재하는 선교사 한국이요? 한국에. 보통은 다 이렇게 그 60, 70년대 다 떠나셨잖아요. 네. 늦어도. 근데 저분이 이제 특별히 이제 찬송가가 복음성가 이런 걸 많이 보급하는 역할을 하셨죠. 아, 제 기억에 예, 예. 그런 분이셨어요. 교수님, 저희가 춘천에 와가지고 춘천에 하게 되면은 사실 잘 몰랐던 일이었지만 남감리교가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또 험지지만은 기꺼이 갖고 또 이곳에서 복음 전파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가 확실히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제로 남감리교회가 제일 늦게 들어와서 활동은 제일 험지에서 했죠. 그러게요. 제일 험지에서 했고 어쨌든 그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강원도 지역에 복음이 전도가 됐고 이 어떻게 보면 험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환경도 어려웠지만은 그분들을 깨워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공헌을 했다 볼 수 있죠. 다만 교통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는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 예를 들어 이렇게 되고 그 산 넘어는 이제 닿기가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죠. 도시 중심으로 어떻게 그럴 일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후에 오히려 그런 지역들은 또 해방 이후에 들어온 분들에 의해서 네. 또 보완이 되죠. 그런 것은 대표적으로 아마 이제 홍천 같은 경우일 거예요. 홍천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님에 의해서 홍천 지역 전체가 이렇게 이제 복음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보면은 어쨌든 남감리교의 초기 역할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어쨌든 지금 철원 그다음에 여기 춘천 그다음에 원주. 강릉 속초 이제 이쪽은 이제 어쨌든 남감리교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초창기 교회를 세워갔던 이덕수 전도사를 시작으로 많은 선교사를 통해 이루어진 춘천의 복음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지역의 근대화를 함께 이끌었던 남감리교회 선교 활동은 오늘날
춘천의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춘천의 역사를 만나보았으니 이제는 춘천의 맛도 함께 느껴보아야겠죠? 그래서 찾아간 이곳, 바로 춘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닭갈비를 먹으러 왔는데요. 평일임에도 사람이 많은 걸 보니 맛집의 기운이 골치 느껴집니다. 불판마다 특별한 춘천의 닭갈비는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딴 데는 철판에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돌판에 구워. 주인공이 오기 전 먼저 밑반찬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맛있는 밑반찬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닭갈비가 도착했습니다. 소금부터 올려드릴게요. 네. 달구어진 돌판에 닭갈비를 척척 올려놓았는데요. 그 비주얼과 소리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돌판에 지글지글 잘 구워지는 닭갈비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한 입에 먹기 편하도록 가위로 싹싹 잘라주었습니다. 철판이 아니라 돌판 위에 구워진 닭갈비라 그런지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비주얼. 아, 정말 맛있겠네요. 빨리 익어라, 맛있게 익어라, 맛있게 구워져라. 닭갈비가 다 구워지고 상추쌈에 잘 구워진 닭갈비를 한 점 올려서 드디어 춘천의 명물 닭갈비를 먹어보았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우,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눈이 튀어날 만큼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시원한 동치미 국물도 한 모금 먹어보았는데 정말 속까지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닭갈비의 맛, 계속해서 먹어야 되겠죠? 두 번째 쌈에는 쌈무도 곁들여서 먹어보았는데요. 또 잘 구워진 닭갈비를 얹고 쌈장을 척척 올리고 다시 한번 그 맛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이 맛이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느껴졌습니다. 아까 처음 먹어봐서 아는 맛이라 그런지 더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춘천 닭갈비와 영혼의 단짝 막국수. 막국수는 또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어야 제맛인데요. 역시 음식 맛은 손맛이죠. 국수 면발에 갖은 야채와 양념을 잘 버무려서 골고루 버무려 주었습니다. 침샘이 폭발할 만한 기가 막힌 비주얼이죠. 드디어 다 비벼진 막국수. 한 손 가득 떠서 이제 그 맛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빔 막국수를 한 젓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막국수 특유의 면발과 새콤달콤한 양념과 야채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구워진 닭갈비와 함께 콜라보로 막국수 한 젓갈. 과연 그 맛은?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최고의 환상의 조합. 막국수와 닭갈비. 도저히 한 번만으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는 막국수와 닭갈비의 기가 막힌 조합. 그리고 매콤한 양념을 두른 닭갈비도 구웠는데요. 양념을 입은 닭갈비의 맛은 어땠을까요? 난 매운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양념을 한 닭갈비 맛이 더 맛있었습니다. 춘천에 오시면 꼭 이 닭갈비와 막국수를 꼭 한번 드셔보길 추천드립니다. 닭갈비의 고장 춘천에서의 후회 없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재촉한 은혜의 발걸음. 이곳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여기는 아까 교회에서 벗어나서 좀 춘천 시내 중앙으로 좀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성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래 남감리교회가 네. 선교 스테이션으로 사용하던 곳이 이 지역이에요. 이 동산이요? 산 쪽으로. 아. 그래서 이 산 쪽으로 약 3만 5천 평의 엄청난 부지를 마련하고 여기에서 그 학교, 병원 이런 것들 다 했던 곳이죠. 아, 여기가요? 네네. 이 지역이.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약간 교회 비슷한 건물 하나 남아 있고. 네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지금 하나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학교나 병원 했던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택이 네. 다 이 안에 있었죠. 아. 다 이 안에 있었던 곳인데 지금 사가 없어졌고 이제 요 건물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야. 요 건물이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교회 건물이 아닌가요?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처음에 병원 건물이었어요. 병원이요? 병원 건물. 그러니까 춘천 예수교 병원이 이제 무스 선교사가 여기 정착하면서 의료 사업도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춘천 예수교 병원이 만들어졌고, 네. 근데 이 건물이 정확하게 언제 세워졌는지를 몰라요. 아. 그런데 이 건물을 이제 병원이 사용했던 건물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예배당으로 좀 개조를 하게 돼요. 딱 봐도 교회랑 예배당 지금 건물인데. 버티는 예배당이죠. 예.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그러니까 개조를 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본래는 병원 건물로 사용하던 것을 이것이 예배당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1955년 네. 6.25가 끝난 다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춘천중앙교회가 1925년에 예배당을 졌잖아요. 네. 그 예배당이 6.25 때 폭격에 의해서 망가져요. 없어요. 완전 전소가 됐겠네요. 전소돼요. 그렇게 되고 나서 예배당을 이제 구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손을 봐서 예배당 건물을 좀 사용을 했던 건물이고 1955년에 이것을 이제 춘천중앙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춘천중앙교회 이제 나가면서 이 건물을 춘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은 미술관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다행스럽죠. 이것마저도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춘천시가 요거를 보존을 하고 그대로 안에 내부만 좀 구조를 바꿔서 네. 미술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은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도 되고 네. 또 뭐 문화적 욕구가 워낙 이제 높아지는 시대인데 미술관으로 사용함으로써 누가 봐도 어찌나 저건 예배당으로 썼던 건물인데 맞아요. 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누가 봐도 교회 같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 건물의 역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그냥 예배당으로 썼던 건물이긴 한데 뭐 이 정도로 밖에는 알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역사가 이 주변에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저희가 뭐 전주나 또 순천이나 다른 곳에 있던 그런 선교 스테이션처럼 이쪽 춘천에 있는 그런 남감리교 선교 스테이션도 이렇게 언덕을 중심으로 넓은 터제에 그렇죠. 있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양 사람들의 서양 사람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그 정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남쪽 폭 들어간 산속 밑에 배산 임수. 거기 이제 마을을 이렇게 형성시키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반대죠. 언덕 위에. 예. 언덕 위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언덕 위에 이제 거점을 마련하죠. 대부분 거처를. 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춘천이 사실 여기가 다 시내가 내려다보는 언덕이거든요. 내려다보이는 언덕인데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셨던 곳인데 아쉽게도 선교 거점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건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이 건물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 건물의 역사조차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교수님과 같이 이 춘천에 와가지고 이곳이 남감리교 선교부의 선교터였다는 것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남겨서 방송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라도 하지 않으면은 누가 이거 여기가 이 땅이 선교부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역사적도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맞아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시간이 우리의 오늘을 만들듯이 오늘의 기독교 역시 지나온 역사가 이루어낸 결과물일 텐데요.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넘어 우리나라의 시대 속에 빛과 희망이 되었던 자랑스러운 기독교의 역사가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